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4단원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광합성 산물의 운반과 이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 위에다가 광합성 산물인 포도당이 식물체 전체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데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하고요. 여기에다가 빛에너지를 흡수시킵니다. 에너지가 흡수되면 고에너지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합성된 것이 바로 포도당이고요.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기체가 방출이 됩니다. 이것이 광합성 과정이었죠. 자, 지금부터 포도당을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생성된 포도당들은 여기 식물의 잎의 엽록체에 포도당이 수백 개가 결합하여 생성된 것이 녹말인데요. 이러한 녹말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1차적으로 엽록체에 저장이 됩니다. 녹말은 포도당과 다르게 물에 녹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녹말가루, 예를 들어 감자의 전분가루 같은 걸 물과 섞어보면 물에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 현상을 관찰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녹말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장해 놓기 아주 용이한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엽록체에 이렇게 녹말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밤이 되면 이 녹말로부터 이 동그라미 2개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얘는 설탕입니다. 녹말로부터 설탕을 생성하게 되고요. 설탕으로 전환되어서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된 관을 타고 식물체 전체로 이동을 합니다.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관은 체관입니다. 그래서 체관을 통해 설탕이 운반이 되고요. 식물체 전체로 뻗어 나갑니다. 위쪽으로도 이렇게 설탕이 운반이 되면서 꽃 봉오리로도 가고요. 여기 꽃으로도 가고요. 이렇게 열매로도 설탕이 공급이 됩니다. 설탕이 이렇게 식물체 전체로 공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요렇게 이동을 해서요. 설탕이 여기 뿌리 쪽에도 곳곳에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뿌리 쪽으로도 설탕이 공급됩니다. 이렇게 체관을 통해 식물체 전체로 공급된 양분은 결국에 식물의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포도당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쓸까요? 식물 전체에서 이 양분들은 호흡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 포도당이 결과적으로 분해되면서 이 식물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흡에 사용되고도 남습니다. 포도당과 같은 양분이. 남은 양분들은 주로 열매에 녹말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남는 양분이 녹말로 전환이 되어서 열매에 저장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물들은 주로 식물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포도당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들은 남는 양분을 이렇게 뿌리에 녹말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뿌리에 녹말로 전환시켜서 남는 양분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뿌리에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마나 당근같이 우리가 뿌리를 먹는 그런 식물들 있죠. 그런 식물들은 남는 양분을 주로 뿌리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들은 줄기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너무 녹말이 포도당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더 장기적으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왼쪽에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것을 오른쪽에 줄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광합성 산물의 운반입니다. 광합성 결과 생성된 건 포도당이고요.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인데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전환을 해서 1차적으로는 엽록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밤이 되면 이 녹말로부터 설탕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체 전체의 세포로 공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광합성 산물의 이용으로 가실게요. 식물체 전체로 이동한 양분은 호흡에 사용이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분해되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당 그리고 설탕, 녹말 모두 탄수화물 종류로서 식물체 구성 물질이거든요. 식물체 구성 물질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식물체가 생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양분들은 주로 열매나 뿌리나 줄기 같은 데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장되는 형태는 주로 녹말이나 지방 형태입니다. 녹말이나 지방 형태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저장됐다가 또 양분이 부족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광합성 산물의 운반과 이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2학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